이 자리에 석태진 광복회 경기도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나오셨는데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경기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복회 경기도지부장 석태진입니다. 광복 67주년을 맞아요. 경기방송국에서 저를 초청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석태진 지부장께서 이렇게 말씀 나주시는데, 연세가 우리 나이로 85이시죠? 예, 28년생이시면. 근데 이렇게 보기와 달리 이렇게 정정하시고 말씀도 잘하셔서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선 먼저 광복회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광복회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게 무엇을 하고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르는 분들 계시거든요. 먼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이 광복회는 옛날 명상하고 시해 사건. 그 외에 1905년에 일사능력. 이 만국의 지화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독립군이 항일 투쟁한 사람들, 특히 의병, 그 다음에 해외 망명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일제시대 숨가신 분들, 또 해방 후에 일제시대 돌아가신 분들, 또 해방 후에 돌아가신 그 애국지사님들 후손과 또 생존지사가 있어요. 아직도 생존해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한 150명 계시는데 그분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광복하셨던 광복절의 의미나 이런 건 되새기고. 그래서 이제 이 단체가 이제 설립된 것은 1965년 2월 27일 날 설립이 됐어요. 설립돼가지고 이 보훈전차로 이제 인가받았는데 현재 이제 우리 광복회는 12개 지부에다가 89개의 지회가 있습니다. 지군 단위 지회겠죠, 이거는? 지원에다 지회가 있는데 회원은 약 8,000명 있습니다. 그 이제 또 이 단체가 설립이 굉장히 늦어졌는데 이승만 정부 때 임시정부하고 이승만이하고 세가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체 설립 허가가 안 나다가 그래서 늦게 된 거군요. 1965년에 이제 단체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 거군요.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67주년을 맞았는데 벌써 그때 기억들이 많이 좀 퇴색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석태진 회장께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광복절이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67년 전에 제가 18살 때 이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18살 때? 그때 환희와 기쁨 지금도 아주 기억이 생생하죠. 근데 해방 후 특히 6.25 전쟁, 또 그런 미증의 국난 아닙니까? 그렇죠. 남북 분단. 이런 역경을 지키고 현재 우리가 세계 제9위 무역국가 된 데서 진짜 하는 게 아니라 뭐 기쁘고 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렇게 올가 잘 살게 된 원인은 그 외에 또 희생자가 많아요. 그렇죠. 나는 또 6.25 때 참전 용사지만은 38선을 지키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느냐. 또 그래서 그다음에 또 그 양반들이 휴전 후에 제대해가지고 공해 가가지고 또 국토 건설에 다 참여했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현 대한민국이 발전된 것은 다 여러 사람이 공이 있겠지만 특히 6.25 참전 용사들이 공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요새 젊은이들이 그런 걸 꼭 기억하고 선조들의 어를 좀 되새겼으면. 우리가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저쪽에 군대 보고도 없고 행패인데 그래도 쌓아가지고 38선 지켰거든. 6탄으로 방어한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대한민국이지 만약에 그냥 38선이 무너져서 어느 대한민국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38선을 막은 6.25 참전 용사나 또 그 후에 제대해가지고 고향에 가서 국토 건설한 사람들 그 공로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인정해야 된다 이게지요. 예, 예. 이렇게 여러 이제 많은 활동을 하시고 이러시면서 이제 광복절을 맞아서 이제 이랬는데 이 우리 선녀들을 위한 이런 뭐 어를 기리기 위한 이런 광복해서 다양한 행사를 좀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어떤 행사들이 있습니까? 행사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어요. 예, 다 경책하고 있고 우리 방법에 저도 이제 15일 날은 또 그 도 행사에 참석하게 되고 그렇죠. 예. 또 이제 본부에서는 이번에 행사 끝나면 청와대에서 광복회의를 초청해가지고 극진히 대우를 해요. 그래서 이제 8월 15일 날 이제 우리 큰 행사죠. 예. 이게 광복절을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참전용사들은 이 나라를 있게 한 그 당사자들이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날을 사는 이 젊은이들이 그 광복절을 좀 의미 있고 뜻깊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광복의 깊은 뜻을 되새기고 순국 선열과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많은 분에서 감사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해방돼서 해방뿐만도 일단은 해방되기 위해서 애쓴 그 선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 요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서대문에 있는 역사 박물관 가게 되면 독립운동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방문해 가지고 한번 역사를 되짚어 보는 것도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주변에 그 연세가 높으신 분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런 광복절 당시에 기억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듣는 것도 참 의미는 또 있겠습니다. 또 이번에 제가 간곡히 부탁한 것은 각 가정에 태극기를 꼭 달아달라고. 태극을 잘 안 달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광복의 날은 여간에 우리가 해방된 기쁨도 중요하지만은 그 일제에서 해방됐던 기쁨, 또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됐다는 기쁨, 여러 가지 의미에서 태극기는 꼭 개양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또 런던에서 올림픽에서 태극기들을 많이 올리셔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애를 많이 써서 태극기를 좀 다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이렇게 미리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광복절을 이렇게 맞고 그러면은 뭐 정부에서 또 이래서 훈포상들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이렇게 훈포상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좀 소개하실 만한 분이 계신가요? 아직 금년도권은 오늘 아직 발표가 안 돼서 안 되는데 여전히 포상된 사람은 굉장히 그다음에 기록이 없어가지고 못 해가지고 저명의산 많이 없어요. 옛날에 저명의산 다 포상 끝나고 그러니까 옛날 8.15 때는 뭐 안중근 의사, 윤봉 의사 뭐 다 포상이 다 끝났거든. 그래서 무엇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일제 강점기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은 의병들이 있어요. 의병. 그 전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죠. 의병들은 뭐 대가를 안 받았어요. 다 민초들이죠. 그 사람들이 한 30만 명이 동원됐어요. 근데 돌아가신 분이 15만 명. 그 당시에 일병들은 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 놈들이 신신무기 있어가지고 그때 싸움이 아니고 외국 학자들이 학살이다 이거는. 그렇죠. 우리 민초들이 진짜 곳곳에밖에 없는데 일본 놈들은 총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만세로 다양했지만은 싸움이 안 돼서 이거는 학살이다 이런 외국 언론도 있습니다. 그런 의병들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싸운 그 사람들의 정신을 갖다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숭고한 이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이번에 포상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 해방사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광복군 뭐 있지만 의병들이 그 비참한 거 보게 되면 사실 눈물이 많이 나요. 의병들이 뭐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제대로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무기도 없는데. 백성들이니까 농민들이니까 무기도 없이 그냥 만세만 벌었는데 애국심 하나로 다 뭉쳐진 군대라뇨.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정신을 우리가 본받고 또 숭고하게 감사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병이 독립군이 됐어요, 나중에. 또 독립군이 광복이 됐거든. 그게 우리나라의 광복군과 독립군의 뿌리는 의병이다. 의병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 항상 항일하고 극일하는 정신을 이런 의병들한테서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의병 정신은 그래서 정부에도 이제 의병의 날을 정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재작년에 6월 초하루를 했다가 의병의 날을 정해가지고 이제 기념하고 가고 있죠. 예. 앞서도 잠깐 우리 석태진 주부장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최근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역사 인식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좀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순국 선열들의 이 숭고한 희생의 가치를 좀 국민들과 청소년들이 좀 제대로 좀 이어가는 그런 좀 교육적인 부분이 좀 미진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두말할 것 없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요구되는데 뭐 다 학자들이 많이겠지만 역사는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 아닙니까? 그렇죠. 역사를 알지 못하면 미래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100년대를 위하여 자라는 세대들에게 역사를 강화해서 민족적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쳐야 됩니다. 이게 역사개혁의 기본입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지 역사를 갖다가 알게 되면 애국심도 없고 긍지도 없으면 또 제2의 군단이 올지 모르죠. 지금 근데 우리 정규 교육 중에서 역사 교육이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에요. 그게 상당히 안타까우시겠어요. 안타깝게 우리가 맨날 주장해요. 왜냐하면 역사 교육을 그 문교 정무당짜리 어떤 사람들 나보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어떻게 역사를 그때 과실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무 요새 학생들이 배울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광복절을 맞아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 위안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데 이들 할머니들에 대한 보상 대책 이게 뭐 이렇게 좀 마련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서울 주제 보니까 있는데 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압박받은 건 그냥 많이 합니다. 뭐 징병, 진영, 양국 공출 등 많은 압박과 착취를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이 위안부 사건입니다. 그렇죠. 여기 성노래 어제 부르겠지만 그 양반이 현재 생존자가 67명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과거 슬픈 역사를 볼 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따뜻한 손으로 보듬어 줘야 됩니다. 그 양반들한테. 그래가지고 요즘도 매주 수요일마다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1200회가 넘었어요. 근데 일본 대사관은 그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반응도 없고 보상도 안 해주고 그렇게 완전히 그냥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국제적으로 굉장히 비양심적인 국가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대마고 떠들지만은 힘이 없으니까 전상 정부에서 이걸 해야 되거든.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지 우리 뭐 민초들이 뭐 길이 없어. 그래서 난 정부에 대해서 이거만큼은 좀 강력히 촉구해서 국가의 자존심에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독도 얘기가 또 다시 불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다고 해서 일본서 지금 막 반발을 하고 막 이러는데 이 독도를 매기로 하는 행사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참석할 정도로다가 우리나라의 독도 문제 또 일본에서는 뭐 다케시마라고 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막 이러는데 계속 논란만 이어지는데 지금까지 쭉 지켜봐 오시면서 어떻게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역사학자 안에서 잘 모르겠지만 양쪽에 그 간단한 뭐가 되면 제가 옳다고 그러지만 제가 쭉 보니까 삼국시대부터 이건 우리 땅이었어요. 1430년부터 우리 경상부터 운영되어 있고 특히 세종실록에도 우상으로 나와 있어요. 또 제가 뭘 놀라냐면 일본의 학자 인자페라는 일본의 그 유명한 지도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1985년에 삼국 동란 도서라는 지도를 만들 때 독도하고
울릉도는 이조사라고 기록이 있대요. 예. 뭐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그 봐도 독도는 우리 땅이거든. 예, 그 1785년에 얘기는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을 주장한 것이 1905년이거든. 예, 예. 그 벌써 몇백 년 전에 우리 땅으로 인정된다는 게 말도 안 되고, 그 억지도 보통 억지가 아니죠. 이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사실이 있는데, 진실이 있는데, 예. 그걸 덮어두고 자기네 땅이라고 그냥 계속 억지를 부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현재 뭐, 해마다 일본에서 백설 발표하지만, 예. 거기서 우리가 너무 반응하지 말고 미세프를 좋겠다. 이게 너 한번 좀 떠들어라. 이게 예. 우리 땅이다. 예. 아, 그래야지 그때마다 또 뭐 독도가 또 뭐 또 그건 물론 그 외교적인 그런 제스처가 필요했겠지만 좀 더 좀 무시해필 좋겠어. 일본 너들 맘만 떠들어라. 이거 우리 땅이다. 네. 최근에 그 6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좀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났는데 네. 그 동해 표기를 놓고 예, 예. 일본이냐 동해를 예, 놓고 예, 하는데 프랑스나 몇몇 나라에서 동해 병기를 하라, 예, 예. 같이 표기를 하라 예, 예. 이러면서 의미 있는 그런 그 조언들을 했습니다. 예, 보도 봤어요. 예, 보시죠. 그 상당히 저희한테도 그 고무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예, 공감이 가죠. 예, 충분히 공감 가시는 얘기죠. 네. 예, 일본 사람들이 억지다 하는 게 자꾸 하나씩 밝혀 껍질을 벗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경찰을 주둔하지 말고 현역 군입을 그랬거든. 예. 그럼 우리 확실히 우리 대한민국 땅이다. 예. 예, 군대가 지키면 영토 아니냐. 그렇죠. 이제 그런 국회의원 발언 제가 그게 공감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아무튼 독도 우리가 지켜내고 우리 선조들이 지켜냈듯이 우리가 지켜내고 우리 후대들도 분명히 지켜낼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지난 6월 광복회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이제 반대 입장을 좀 밝히셨었죠.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뭐 그것이 여론 때문에 정부도 추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일본은 아직도 침략 근서 안 버렸다. 안 버렸죠. 예, 독도를 자기 때려 그러니까. 예, 예. 또 위안부 문제 해결한 거 보게 되면 믿을 수 없는 나라에 난 못 믿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일 군사 비밀 조약을 한다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그렇죠.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니까 그건 폐기시키고 그때 이북 정보가 필요하면 한미 공조를 해서 미국한테 정보를 얻는 것이 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뭐 생각을 일본을 통해서 뭐 이북의 정보가 되는 것은 좀 시도 자가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나 지금 그 협약을 추진했던 쪽에서 얘기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고 러시아 해구도 이런 협약을 맺어서 정보를 공유하는데 일본 해구 뭐 될 건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 자체 그 자체가 독도나 위안부 문제도 해결 못하는 믿을 건데, 수가 없다. 예, 믿을 수가 없다 그죠. 예, 한마디로 믿으면 안 양반이 된다. 진짜 마음을 열고 독도도 우리나라 인정하고 위안부도 사과 안 되면 어떤 대화의 상대로 진실성이 보이지만은 난 더 진실성이 안 보인다 이거죠. 진실성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그럼 일본 정부가 아직도 대한민국을 어떤 대등한 나라 대 나라가 아니라 좀 속국으로 보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옛날에 그 식민지 잔재의식이 갖고 있는 잔재의식이 남아있다. 그런 제국주의 잔재의식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럼 그 독일 같은 데는 그 2차 대전 이후에 그 나치 전범들이 그 나치의 잘못을 인근 주변국에 사과하고 또 그런 어떤 위령 탑도 세우고 위령제도 세우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이 이런 걸 보면서 좀 뭐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일본이 거꾸로 이렇게 자기들이 한국을 발전시켰다고 적반하장 아닙니까? 예, 그렇죠. 독일은 참 깬 나라예요. 예. 해가지고 과거 나치 희생자에 대해서 다 보상하고 이스라엘 가서 다 보상하고 그건 아주 쉽게 말하면 선진국이죠. 근데 일본은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는 선진이 뭐랬죠? 문화적으로는 후진국에 사고방식이 아주 틀려먹었다 이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잘 사는 나라, 강국은 될 수 있지만 대국은 될 수 없다. 그렇죠. 네? 선진국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를 갖다가 그 해결하는 것은 벌써 우리 쉽게 말하면 뭐랄까
그 옛날에 그 제국주의의 DNA가 살아있다, 난 그 생각해요. 예, DNA가 남아있다. 그 침탈 야욕도 아직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올 11월 달에 최근에 그 순국 선열의 날이 법제화됐다고 그러셨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행사를 하게 됩니까? 이것이 언제라면 1939년 일제시대가 굉장히 그 탄압이 심할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정원에서 제31차 회의에서 날짜를 정했어요. 순국선언을 정하자. 그때 그 39년인데 왜 11월 17일 정했냐. 11월 17일이 그 우리 만국조약을 체결한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전후해가지고 굉장히 희생자가 많았어요. 11월 그 이제 물밑조약 때문에. 그래서 그 날짜를 한 것은 그걸 전후해서 우리 희생자가 많으니까 그 희생자의 유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국기념일은 11월 17일 정했죠. 정했는데 맨 처음에는 해방 전에는 임시정부가 쭉 하다가 또 해방 후에는 순국선언을 유적을 하다가 또 보훈조사하다가 광복에도 굉장히 오락가락 하다가 결과적으로 1997년에 1997년에 처음으로 법제화돼가지고 이제 순국선언을 순국선언을 결정했죠. 그러니까 그때 만국조약 그 의사의약 얘기하시는 거죠? 만국조약. 그거를 기념하고 그래서 그게 순국선언날을 그날을 제정했다는 말씀이죠. 그날을 전후에 또 사람이 많이 희생당했으니까. 희생당을 추모하니까. 그래서 순국선언날을 그 제정했죠. 그러셨군요. 이 광복회원도 지금 좀 많이 회원 수가 어떻습니까? 아까 8천여 명 되신다 그러셨는데 점점 좀 그 연세들이 자꾸 노령화돼 가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광복회원 정회원은 조상들이 그 일제시대 돈운동해가지고 처벌을 받아가지고 자손들이 연금을 받는 사람을 정했어요. 근데 점점 줄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손자까지니까 손자가 주면 대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연금 받는 사람이 대략 평균 75세 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게 되면 광복회 회원이 대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세대당 한 사람은 광복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연금은 못 받지만은 광복회 회원을 자격을 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죽게 되면 우리 아들이 타지만 우리 아들이 지금 우리 손자가 광복회 회원이 될 수 있으니까 국가에서 연금은 못 받지만 광복회 회원의 자격은 영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 큰 훈장이 될 수 있는 때가 올 겁니다. 광복회 회원이 되면. 나중에 또 되게 되면 그때 그 사정이 달라져가지고 또 이제 어떻게 대우가 달라질지 모르겠죠. 이 광복회원들이 이렇게 보면은 안타까운 소식 가끔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좀 잘 사시는 분보다는 좀 어렵게 사시는 광복회원들 상당히 많지 않으십니까? 이제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 지부장님 가슴이 짠하시겠습니다. 그 광복회원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걸 보면은 가슴이 좀 짠하고. 왜냐하면 또 우리 보통 속담에 광복회원은 3대가 망한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왜냐? 저부터도 우리 아버지 형수 같죠. 그 재산 다 날아갔죠. 그 공부를 못 시켰어요. 자손도 공부를 못 시켰으니까 못 살죠. 그 교육을 못 시키니까 3대가 망한다. 이런 속담이 나와요. 뭐 소설도 나와요. 참 안타깝습니다. 좀 어떻게 가슴이 짠한데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굉장히 교육 수준이 낮아요. 일단 그 이제 형무소 간 사람이 뭐 자손들 교육시키겠습니까? 못 시켜가지고. 하여튼 우리 그렇지만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고 열악한 분위기지만 우리 석태진 광복회 경기도 지부장께서 남은 이 광복회 활동을 하시면서도 회원들 좀 많이 좀 보다듬고 제가 그냥 매일 나와가지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친절밖에 없다, 봉사밖에 없다. 마음으로나마 위로하고 마음으로 봉사하고 말 한마디도 위로하는 말밖에 못한. 그래서 매일 나와가지고 전화도 걸고 또 온 사람한테 친절히 봉사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더하는 거.
그게 현재 제 임무입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석지 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예정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시간 뭐 끝날 시간이 빨리 갔네 시간이. 예, 그렇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은 마무리 인사 삼아서 한 말씀 꼭 해주시죠. 이 광복회에서 나와가지고 환희 기쁜 건 좋지만 예. 우리가 광복회는 왜 생겼냐면 우리 선조들이 일본 놈한테 나라를 뺏겨서 생겼지 예. 안 뺏겨서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없어도 되는 조직인데 또 그것도 한 게 반성하고 또 나라를 찾기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수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자 이거죠. 예. 오늘이 내가 말하면 야 오늘 공휴일이다 놀러가자 이런 마음 가지기 전에 이 광복회 왜 생겼냐 우리 조상들의 실수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 예. 또 그걸 찾기 위해서 희생된 사람에 대한 또 고마운 마음도 가지는 것이 이 8.15에 맞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 자세가 그렇게 되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67주년을 맞은 광복절 특집으로 이 석태진 광복회 경기도 지부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석태진 지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